한국에서 유명한 외국계 기업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제가 네네네. 체감상으로는 외국계 기업 뭐 음식 쪽으로 막 그 맥도날드, KFC 약간 유치로진 않은 존슨앤존슨, P&G도 많이 그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 코스트코.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접하는 것들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 많이 찾긴 하지만 저희 이제 실제로 이제 취업할 때도 그냥 저희가 이제 한국계 취업하는 거랑 비슷하게 네.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있고 네네. 반도체 역시서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는 이제 반도체 기업도 있고 이제 ASMR? ASML 네. 그게 그 뜻이었나? L입니다. 반도체. 네. 그런 이제 해외 기업도 있고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도 이제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라는 프랑스 외국계 기업이 이제 삼성이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좀 비슷한데 네. 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보자면 인텔이 있고요. 필립스도 좀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삼성이나 LG도 중국에서는 조금 많이들 알고 그리고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과마다요? 네. 취준생들이 과마다 다르고 우리 네. 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마이클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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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사람 이름 같다.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네. 뭐 어쩌다 알게 된 기업이 하나 있는데 SAS 인스티튜트라는 네네. IT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CEO 분이 이름도 되게 귀여우세요. 대표님이 짐 굿나잇이라고. 아 진짜. 짐 잘 자요. 근데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대요. 그 이상 일을 하면 그건 낭비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일하고 가라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컴퓨터 학과였다면 생각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기업이다. 같아요. 일단 장점으로 봤을 때 뭐 여러 나라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되고 좀 시야를 넓힐 수가 있고 외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외국 출장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에 대한 확실한 자신의 포지셔닝이 있어서 좀 뭐 다른 일을 더 떠맡기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떠맡는. 네. 네, 뭐 서로 대학에 이어서 팀플을 또 한 번. 저는 외국계 기업을 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우선 좀 수평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뭐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좀 호칭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닉네임으로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대표님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좀 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성과 중심적인 업무. 또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꼭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능력만 있으면 능력대로 맞아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있는 하고. 사람분들한테는 좀 장점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 다 같이 외국계 기업 들어가서 다 같이 재능을 내가 더 잘해. 그러면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과 조사에 따르면 네네. 그 첫째는 장점이 자유로운 장점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수평적인 일 관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 연봉이 높고 복지도 좋고 그리고 해외 근무도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처음 경험하고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깔짝깔짝하면서 이제 취준을 하는 사람 깔짝깔짝 막 나는 이제 죽을 각오를 막 이제 취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테스트 뭐 약간 그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고 그리고 지원 방식이 좀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력서도 같이 써야 되지만 영어 버전의 이력서를 또 같이 써야 되거든요. 레주메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을 동시에 또 적어야 되는 부담도 또 있고 그리고 영어를 아예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일찌감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좀 있고 약간 공고가 약간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네. 대대적으로 막 이제 나 뽑는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채용 공고에 딱 보면 우리 이때쯤 뽑을 것 같아요. 뭐 이때 이거 해가지고 메일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랑 맞춰서 네. 생각을 몇 개를 해봤었는데 저는 제약회사 중에 그 화이자 네. 라는 데를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가 네네. 이제 유명하죠. 네 맞아요. 69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난 세워야겠어. 저는 다른 것도 뭐 다 어차피 회사 비슷비슷한데 저는 다른 것보다 네. 거기에 브라운백 세미나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조금 뭐 예를 들면 학자라든가 예술가 뭐 CEO 대표님들 같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이렇게 듣고 하고 듣고 이제 회사랑 뭐 직원 다 성장하는 너무 좋은 게 이 회사가 뭐 신입이 경력이 하나도 없는 신입을 네. 많이 채용하기로 유명을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자기네 회사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와서 배우기만 해. 받고 이제 실력 쌓아서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라 뭐 이런 느낌? 괜찮다. 그쵸. 굉장히 네. 굉장하네요. 중국 학생의 생각으로서는 삼성이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삼성을 좀 될 수 있다면 네, 네. 인턴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삼성이 인턴으로. 네, 삼성이 2년을 인턴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 정직원을 전환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삼성이 그 복지나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플러스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과금. 네, 성과금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어. 역시나 더 기승전결. 우리나라 근데 중국에서 좀 애플은 본사로 입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본사 입사했던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들어봤는데 거의 나왔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애플에서 뭐 연봉 높고 그런 걸 다 상관없이 너무 힘들대요. 일이 힘들다. 네, 너무 힘들고 빡세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 중에 이게 막 전 세계 이제 회사가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4시, 새벽 4시에 기상하는 분들도 있대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아침 방송하는 아나운서급 아닌가요? 와. 네. 애플보다는 오히려 구글이 훨씬 좋아요. 어. 뭔가 구글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되게 공모전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네네. 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막 참여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상금도 좀 세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막 면접 방식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 재밌구나. 그랬구나. 되게 독특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찾아왔거든요. 갑자기? 지금? 갑자기?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한번 풀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버스 한 대에 골프공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맞춰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버스 한 대에 골프공. 조용하네. 버스 한 대에 골프공이요? 이거 넌센스인가요? 아니요. 진지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변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이과다 보니까 네. 네, 계산을 해보세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계산 힘들 것 같은데. 버스 한 대에 성인을 한 20명 정도 담을 수 있으니까 성인 한 명에 골프공을 한 몇만 개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골프공 한 2kg 정도 나가나? 한 1kg? 맞아. 그러니까
사람당 한 80km 나가니까 80대 정도. 80개? 그래서 20 곱하기 80? 한 오케이 거기까지. 저는 당장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그냥 한 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꼴뚜껑 한 개요? 네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골프공만한 버스를 만들어서 넣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 생각. 그렇죠. 버스가 꼭 그 버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네. 이거 참 좋은 답이다 싶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버스의 대략적인 크기, 뭐 몇 미터, 위로 몇 미터, 옆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부피를 재고 그 부피 값을 이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골프공 크기만한 그런 걸로. 사각형처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정석적인 풀이죠. 맞아요. 정상적인 풀이에서 제가 당황했던 건 아까 사람 아니야, 키로수로 쟀잖아요 방금. 키로가 아니라 부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질량이 아니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근데 버스에는 생각해보면 의자도 있고 핸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대충 뭐 이 정도 뺄게요 하고 이제 답을 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버스가 지금 이런 버스면은 그렇겠지만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버스면 반값이겠네 하면서 시간적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제가 버스를 좀 많이 탔었는데요. 막 정차할 때 크기가 뭐 한 제 어깨 몇 넓이 정도 되더라고 하면서 이런 유머를 넣어줘가지고 되게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다고 들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무조건 사람들이 언어가 중요하다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 찾아보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 하는 게 이제 되게 그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디는 영어가 하나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린 어차피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찾아보고 그다음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좀 이제 그 자소서 같은 걸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소서를 쓰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자소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너무 그 최고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능력이 좀 있으면 이 능력을 이 팀한테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을까? 어떤 점에서 내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 자소서에 많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약간 능력적인 면에서 좀 더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외국어 능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좀 시사상식 쪽으로도 많은 소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면접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많이 보면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나다면은 아무래도 시사상식 좀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좋게 보이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 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갖춰야겠네 그냥. 네, 좀 저희.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2달 전인 4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모터쇼가 열렸는데요. 14개국 1,200여 개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모터쇼에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자동차 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은 연간 자동차 판매 3천만 대를 바라보는 거대 시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 자동차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좀 한국처럼 단번에 셀 수 있는 정도인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12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외국 합작 브랜드는 35개고요. 중국 자체 브랜드는 73개로 개수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자국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은 지금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동차라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냥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거나 친환경차라거나 그 저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중국의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현재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모터쇼로 우뚝 서다입니다.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제네바, 미국의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묶어서 세계 3대 모터쇼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는 중국 베이징과 또 상하이 모터쇼를 추가해서 5대 모터쇼라고 불러야 할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모터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네. 바로 올해 4월 25일이었죠. 베이징에서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판매 차량의 30%가 팔리는 중국인이만큼 아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모터쇼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모터쇼에서는 중국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잘 나타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던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중국 자동차만의 독자적인 흐름을 가지려는 노력들이 조금 엿보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인들도 모르는 중국의 브랜드, 중국의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외제차를 많이 타는 편인가요? 사실은 그랬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기존에는 그래서 차 산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브랜드가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B사, B사. 그리고 아우니, 많죠. 뭐 이런 아우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자동차는 안전하고 좋은 걸 사야 한다는 좀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가 좀 인기가 많았군요. 네, 근데 요즘은요, 중국 자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점점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지루라던가 질이라던가 이렇게 들어본 업체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중국의 자국 브랜드들이 기술력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 기술력,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제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시된 174개 친환경 차들의 3분의 2가량인 124개 모델이 중국 업체가 선보인 차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에게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국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중국의 전기차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네라고 느꼈을 때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로 하이난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길거리에서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꽤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인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전기차 충전소도 2020년까지 12만 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추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는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바로 베이징 모터쇼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를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전략처럼 이번 모터쇼에서 전기차가 핵심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중국산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이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가격이면 가격, 스펙이면 스펙,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이제 중국 토종 브랜드가 전 세계 전기차를 앞서고 있다. 이게 확인된 자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할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될지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징 모터쇼에서 두 번째로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SUV의 강세였습니다. 최근 SUV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서 해외 주요 업체들과 중국 현지 업체들이 모두 SUV 위주의 전략을 강조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SUV 많이 타나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탄다라고 원래는 세단밖에 안 보이는데 요즘에 SUV를 정말 많이 타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요. 아무래도 좀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몸집도 크고 좀 화려한 차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가 생활 빈도가 늘어나면서 여행 가기 또 좋잖아요, SUV가. 그래서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베이징 모터쇼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으로
중국 감성에 맞춘 현지화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 중국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인들의 구미에 딱 맞춰가지고 또 중국 정서에 딱 맞춰가지고 제품을 중국화, 현지화하고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중국 통 디자이너 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모토쇼에서도 뭐 해외 업체들이나 자국 업체들이나 중국 시장에 맞춘 현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많은 업체들에서 빨간색 자동차를 많이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중국 맞춤형. 네, 그러네요. 이건 정말 중국인들을 위한 취향 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2018년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세계와 중국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전기차, SUV, 중국 현지화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남규 씨의 가르마처럼 깔끔한 요약 감사드리고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 중인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2, 토종 브랜드들의 활약입니다. 인구 세계 1위, 경쟁력 2위로 급부상 중인 중국은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중국의 연간 자동차 내수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과 맞먹을 규모라고 하고요. 그 수요와 공급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는 뭐 6가지 정도를 꼽는다고요? 네, 가장 먼저로는 단연 이 장안 자동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1996년에 설립된 장안 자동차는 10년 연속 중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인들에게 장안 자동차면 가성비 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 가격 대비 괜찮은데? 라고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중국 자동차 1위 브랜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실제로 눈에 띄게 이 창안 자동차 제품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네, 요즘에 도로를 막 가다 보면 이렇게 V자의 로고가 있는 차 앞에 있는 것도 로고라고 하나요? 네, 그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V자 모양의 그 로고가 바로 장안의 로고예요. 그만큼 이제 점점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창안 자동차가 나왔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요. 지리 자동차입니다. 드디어 간만에 좀 친숙한 기업이 나왔네요. 네. 이 지리 자동차는 이 스웨덴 기업인 볼보를 2010년에 인수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아주 척척 그럼요. 정보가 나오네.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지리 자동차는 8년 연속 중국 자동차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 무서운 속도로 중국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자동차 기업은 어딘가요? 세 번째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하발 자동차인데 이게 장성 자동차에서 독립한 SUV 전문 브랜드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중국 시장의 대세인 SUV의 판매량이 급증하자 2013년 장성 자동차에서 SUV 전문 브랜드로 독립을 했는데요. 하바라는 이상한데 하후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 하후. 그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검색을 딱 해보면 정말 SUV만 딱 검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하발 자동차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우리나라로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과연 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부동의 1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이 스포티한 디자인에 좀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이 2, 3년 내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한번 이번에 구입을 해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예뻐요. 네, 열심히 벌어보자고요. 네, 꼭 화이팅! 태워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자동차 브랜드는요. 체리 자동차인데요. 갑자기 이름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쉽게도 그 새콤달콤 체리는 아니고요. 중국어 발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루이. 지루이. 네, 그 지루이의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리라는 체리.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지루이의 지자는요, 우리가 신기하다 할 때 기자인데요. 신기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루이는 상서롭다, 뭐 길하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하고 또 뭐 길한 차, 좋은 뜻 다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저희가 창안, 지리, 하발, 치루이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세계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 몇 군데를 알아보기도 했는데
중국인들에게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뭔가 안전한 자동차 한다면 외제차를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했듯이 외국 브랜드들을 보는 중국 브랜드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죠. 키워드 셋. 줄줄이 M&A입니다.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좀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인수하는 과정을 본다면 이 말은 쏙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 지리 자동차의 리스프 회장이 중국의 헨리 포드를 늘 꿈꿔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07년 미국 디트로이트 쇼에 참석해서 다짜고짜 포드 자동차 부스로 가서 볼보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리 자동차가 어딘지도 모르고 리스프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문전박대 그런 걸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고 네. 정중하게 볼보를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리스프 회장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을 하자 현금이 부족해진 포드는 볼보를 인수하고 싶었던 한 중국 기업인을 기억해냈고 결국 제 발로 리스프를 찾아가서 볼보를 매각했다는 겁니다. 거의 뭐 은혜 갚은 까치 수준으로다가 네, 동화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이서부화 특집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들렸는데 확실히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도 그 인지도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입증이라도 하듯 자동차 업계의 최강 국가죠. 최근 중국과 독일과의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독일과 중국 간의 자동차 관련 상호 투자와 제휴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중국은 독일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다가 또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큰 나라인 만큼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독일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세계 1위 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 저희가 저번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둘이 차량 공유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양사가 같은 지분을 갖기로 해서 이게 동등한 의미의 합작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 중국의 자동차가 낯설기만 했는데 어느새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 탄탄한 내수 시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장한 자국 브랜드 그리고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으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